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그래도 한 533명 되는데 그 533명 구독자분들께 좀 실망을 끼쳐드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6월 14일부터 2주간 하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몸이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머리 뒤쪽에서 이렇게 식은땀이 나요. 이게 보일까요? 굉장히 식은땀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여전히 고객은 별로 없는데 고객이 없는 시간에 거의 에어컨 앞에서 찬바람을 잔뜩 쬐고 있으면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몸은 추워요. 추운데 계속 뒤통수에서 이렇게 땀이 나네요. 이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따로 제가 어디가 아픈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인 시위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생각은 하는데 좀 힘듭니다.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영상을 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한테는 그동안에 올렸던 컨텐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이번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여자 배구가 4위를 했어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졌죠. 그래서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져서 4위를 했습니다. 한데 여자 배구는 잘했다고 온 국민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경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연아 씨한테 우리가 대접했던 그런 신이다, 연느님 이야기던 식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는 온 국민이 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보셨던 게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기아 타이거즈 마크와 여기 KBO 마크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쓰고서 지냈어요. 그 마스크가 개당 7,500원입니다. 근데 옥션에서 공동 경매로 구입이 되는 건지, 공동 경매가 아니죠. 무슨 올킬? 이래서 가격을 좀 싸게 판다면서 개당 5,000원에 팔았어요. 그거를 제가 20개를 샀습니다. 빨간색 10개, 그리고 검정색 10개, 20개를 사서 이걸 제가 빨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한데 요즘은 좀 쓰기가 창피해요. KBO 리그한테 굉장히 실망을 해서 내가 KBO 리그 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창피합니다. 야구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건데 그 중에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됐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시구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였죠. 원래 야구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야구가 출범이 되면서 말도 못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고교 야구에 열광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근데 그 당시가 1982년이 어땠냐 하면은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중고등학생이 그 시커먼 일제의 자네라는 그런 교복을 입고 있다가 1981년에 발표가 됐어요. 내년부터는 머리를 두발 자유로 하겠다. 그전에는 중고등학생이 머리를 전부 다 빡빡으로 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82년에 교복만 입고 두발은 자유로가 돼서 머리를 좀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고 83년부터 이 교복도 자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복의 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교복 자율화가 될 텐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랬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사복을 입고 학교 나와봐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그때 프로야구가 출범이 되고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오비베어스가 어린이 야구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천 원을 내면은 어린이 야구단으로 가입이 되는데 공책, 볼펜, 뭐 스티커, 그리고 티셔츠까지 오비베어스 그 로고와 등에 번호가 써져 있는 그런 티셔츠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단도 다 그걸 따라했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살아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 지역에 대한 그 의식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오비베어스가 먼저 한 면도 있겠죠.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오비베어스 그 어린이 야구단에 가입을 해서 그 티셔츠를 매주 수요일날 입고 학교를 나왔어요. 교복 자율화해 날 때 전부 다 오비베어스 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비베어스가 서울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을 연고로 한 팀은 MBC 청룡이었는데 MBC 청룡 옷 입고 있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오비베어스 옷을 입고 있었죠. 오비베어스가 지금 두산입니다. 두산이 그 전에 오비베어스였어요. 그리고 그때 충청도와 대전을 연고지로 한 팀이었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서울을 연고지로 바꿉니다. 결국은 서울을 연고지로 바꾸고 빙그레이 이글스가 그 대전 지역과 충청 지역을 연고지로 한 팀이 됐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이 야구단을 가입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아버지를 무서워했을까요? 그 가입시켜달라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감히 아버지께 안 해도 되는 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못 살진 않았는데 그걸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따라와라 해서 너희 어린이 야구단 가입시켜주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어린이 야구단 이미 모집이 대부분 끝났었고 해태 타이거즈가 제일 늦게까지 제일 늦게 어린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받기 시작했고 제일 늦게까지 그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산동에 그때 당산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평동 그 근처에 여튼간에 해태 그 과자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가입을 하고 스티커랑 티셔츠랑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70명이 한 반이었어요. 70명이었습니다. 70명 중에 한 69명은 오비베어스 옷을 입고 나 혼자 해태 타이거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해태 타이거즈가 원년에 산미 슈퍼스타스와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꼴등팀이었거든요. 그러니 69명의 오비베어스 그 옷을 입은 애들과 단 한 명 해태 타이거즈 옷을 입은 제가 맨날 설전을 벌였죠. 맨날 지죠. 왜냐면 그때 오비베어스가 1위였거든요. 원년도에. 해태는 거의 꼴등팀이었고. 그러니까 그 꼴등을 하고 69명과 싸워가면서 제가 해태 타이거즈 팬이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 해부터 해태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가 그때보단 잘해요. 비록 지금 9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주 월등한 꼴등이었거든요. 산미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 제가 지금도 기아 타이거즈 팬이죠. 바꿀 수가 없겠죠. 그때보단 지금 잘하는데 자, 그런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는 게 KBO 리그를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한다는 게 창피합니다. 이거 굉장히 창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드렸으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84년도 저는 그 전에 올림픽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76년도에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따고서 그때부터 올림픽이란 게 있구나를 좀 알았던 것 같은데 그때 명랑운동회라고 변웅전 선생님께서 그 MC를 보시던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 양정모 선수께서 레슬링 이렇게 브릿지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셨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80년도 올림픽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마 80년도에 우리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땄을까요? 기억을 못 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36년도에 송기정 선수께서 금메달 따셨던 베를린 올림픽 그 이후로 기억나는 게 76년 그거 못 봤는데도 그건 기억을 해요. 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셨던 양정모 선수 그리고 그 80년이 기억이 안 나고 84년도 LA 올림픽을 기억을 합니다. 자, 84년도
LA 올림픽, 88년도 서울 올림픽. 우리의 그 금메달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격투기였습니다. 복싱, 유도, 레슬링 이 종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헝그리 정신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못 살았어요. 60년대, 50년대 전쟁 후에는 말도 못했을 테고 60년대도 어려웠고 70년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운 우리나라 선수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격투기였어요. 그 당시에 육상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내가 프로 권투 선수가 돼서 복싱 선수가 돼서 신인왕전에 나가서 싸우면은 여하튼간 돈이 생기는 종목으로 복싱은 인정을 했어요. 또 인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돈이 없던 사람들이 내가 맞아가면서라도 여하튼간에 내가 이긴다. 각오를 단다. 어떻게든 이긴다. 정신력 가지고 부딪혀서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헝글리 정신이 넘치는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투기에서 우리가 굉장한 성과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 김재엽 선수, 우리가 기억하는 하영주 선수, 전부 다 유도, 격투기 선수, 그리고 김광선 선수, 복싱 전부 다 우리가 싸우는 종목, 격투기 쪽에서 우리가 잘 나가던 국가였어요.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고 정신력이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1994년도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한 번도 어느 나라도 이긴 적이 없이 맨날 졌는데 그때 예선전에서 2무를 합니다. 4개 팀이 한 조로 짜여졌는데 우리가 비기고 비긴 거예요. 그리고서 독일전을 앞두게 됐습니다. 독일을 만약에 이긴다면은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다. 난 이야기를 했었고 혹시 비기더라도 어쩌면 잘하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독일은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은 브라질이 5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4번 우승을 했는데 준우승한 것까지 마치 메달식으로 준우승, 은메달 이렇게 따진다면은 브라질보다 독일이 더 수상 경력이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독일과 우리가 1994년 미국에서 월드컵의 예선전에 붙었습니다. 독일은 축구를 엄청 잘하는 나라죠. 전반전에 3골을 내리내줬습니다. 3대 0으로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2시에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단하게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그 유럽, 아시아에서 2팀, 유럽에서 몇 팀,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서 몇 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몇 팀 나온다는데 이 독일은 유럽 예선전을 통과를 못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1930 몇 년인가는 자기들 스스로 올해 월드컵 안 해 이러고 안 나갔다고 그러고 1950년인가는 월드컵 때는 전범 국가라고 그래서 너희 출전하지 마 해서 출전을 못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그 쟁쟁한 유럽의 팀들을 다 이기고 예선전에 늘 이기고 본선을 늘 진출했던 국가예요. 그 국가와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낮 12시에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그 텔레비전 보기 좋은 시간을 맞춰주려고. 그래서 낮 12시에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더웠겠죠. 여름이었거든요. 그 더운 축구를 하면서 힘든 축구를 그 더울 때 하면서 전반에 3골을 내리내줬지만은 후반전 중반 정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격을 주도권을 잡습니다. 계속 슛을 쏘고 한 번도 밀리지 않아요. 거의 독일은 슛을 찬스가 없을 정도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2골을 넣고 만약에 나중에 얘기가 5분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다 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축구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독일을 누르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졌어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서 독일의 주장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덥고 힘들고 우리는 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았다. 시합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도저히 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들은
뛰더라. 놀랍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똑같이 더웠겠죠. 똑같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이전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헝그리 정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를 쓰고 뛰는 그런 선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배구는 그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약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래도 여자 선수들인데 그 여자 선수들이 기를 쓰고 세계의 강호, 우리보다 랭킹이 훨씬 위인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힘이 들어서 졌을지 실력 차이로 졌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기를 쓰고 공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동메달 딸 실력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동메달 결정에서 실제로 져서 4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해서. 근데 야구는 자, 야구는 까지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투수로는 최동원 선수, 손동열 선수, 그리고 이쪽 나오나? 예. 박철순 선수가 있었죠. 박철순 선수는 미국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선수여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니까 수준이 낮았죠. 프로야구가. 우리가 거기에 열광했었죠. 그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박철순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프로야구가 출범하자마자 와서 투수를 하는데 22연승을 거두셨습니다. 공의 빠르기라든지 모로 이 나머지 두 선수한테 안 되지만은 박철순 선수는 22연승을 거뒀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나고요? 이분은 우리가 불사조라고 부릅니다. 불사조 박철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에 고질적인 병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불편한 걸 이겨내고서 투수로서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는데 이 발 뒤꿈치 아래쪽, 발 뒤꿈치 바로 위쪽 그 아킬레스건이요. 이게 투수로서는 밀어주는 힘이 이렇게 그 아킬레스건을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다는 거는 투수로서는 거의 아킬레스건이 또 재발을 잘한대요. 거의 수명이 끝났다라고 보는답니다.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한참 동안 출전을 못했죠.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하지만은 다시 출전을 하셔서 다시 대투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불사조 박철순, 오비베어스에 딱 2명, 21번인가요? 네, 2명 있는 영구 결번 선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 한 분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박철순 선수야말로 실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박철순 선수를, 제가 오비베어스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오비베어스거든요. 오비베어스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철순 선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불사조기 때문입니다.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 선동열 선수가 후배예요. 원년도에 박철수 선수는 있었지만은 선동열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년도에 최동원 선수는 그 당시에 프로야구가 출범이 됐을 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아마추어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프로로 못 간다라고 국가에서 못 가게 잡은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년도에 못 뛰셨죠. 그 박철순 선수가 제일 잘 던질 때랑 이 두 분은 아예 부딪히질 않았던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승률이라든지 방어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선동열 선수가 월등하게 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분을 최고의 투수로 놓고 보는 거는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 최동원 선수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1984년? 아니다. 5년? 네, 8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85년이었던 것 같아요. 6년인가? 8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삼성 라이온스가, 팀을 골랐습니다. 삼성 라이온스는 굉장히 강팀이었어요.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랑 같이 한국 시리즈를 합니다. 이 두 팀이 막상막하게 강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지금과 달리 정기리그, 후기리그 해서 이렇게 리그를 두 번을 거쳐서 정기리그 우승자, 후기리그 우승자 이렇게 두 팀이 붙어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서 야구를 할 때인데, 그 당시에 해태 타이거즈한테 삼성 라이온스가 뭐 시즌 중에 해태 타이거즈를 자주 이기는데, 이 코리안 시즌 올라오면 해태 타이거즈도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전반기 리그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리그 우승한 팀이랑 이제 한국 시리즈 열어야 되는데, 이거 팀을 고릅니다. 그 당시에 롯데 자이언츠가 별거 아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최동원 선수라는 어마어마한 투수가 있지만, 그리고 타자로도 김영희 선수도 있고 잘 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전반적으로 롯데가 약하다. 롯데랑 한국 시리즈라면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를 일부러 져주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승부 조작이라서 좀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다들 비난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최동원 선수께서 계시던 롯데 자이언츠와 한국 시리즈에서 싸웁니다. 붙는데, 최동원 선수가 어떤 일을 해냈냐 하면요, 나와서 완투를 해요. 1회부터 9회까지 던져요. 그 다음날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또 1회부터 9회까지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오세요. 그러니까 투수로서 자기 어깨를 완전히 망칠 생각을 하신 건지, 팀에 대해 우승을 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계속 출전을 하시고, 결국은 최동원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깁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그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네. 대단한 분이죠. 어떤 투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 어깨가 더 소중해 이랬기 때문에 하루 한 게임에 100개 이상 공 안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동원 선수가 그 당시에 했던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타자로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지금 프로야구 어떻습니까? 완전히 개판이죠. 이거 개판이라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FA라는 게 생겼습니다. FA라는 게 생기면서 FA 시장에 한 팀에 몇 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나옵니다. 당당하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각 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배팅을 합니다. 데려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4년에 25억, 그리고서 무슨 추가로 뭐를 하면은 뭐 도루왕을 하면 뭐 타점이 몇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주겠다면서 제시라고서 그 선수를 자기 팀으로 데려가요. 4년에 25억 받으면은 FA급의 대물이라는 급이 25억 받으면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4년에 25억이면은 1년에 6억 이상 월급을 받는다는, 그 연봉을 받는데, 그거 말고 이제 추가로 주는 돈도 굉장히 많은데 되게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4년에 40억 받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1년에 10억 이상 받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당연히 받는 돈이고,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하면은 돈을 더 받는다. 옵션을 잔뜩 끼워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그만큼 잘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잘하나? 뭐 돈 주고 받고, 뭐 제가 내 돈 주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받는 거 아니고, 상황에 그 정도 받을 상황이 되는 선수들이 받는 거니까 제가 뭐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 또 그 팀의 분들이 언짢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만 한다면은, 양모를 복용해서 출전 금지를 받고 그 40몇 억씩 받는 선수가 말입니다.
노름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해가지고서 출전 정지를 받고 벌금을 받고 하다못해 올림픽 직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조심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도 어기고 호텔로 찾아가서 여자랑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서 국가대표 출전 못한 사람이 2명이 있죠. 그 2분이 이번에 출전하신 분보다 굉장한 실력을 가졌는지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2분이 못 나가서 우리가 4위라는 6개 팀 중에서 4위라는 그런 초라한 성적, 그것도 3번이나 졌는데 이 이상한 게임 룰의 혜택을 봐서 4위가 될 수 있었다는, 네. 그분들이 나가서 4위가, 그분이 나갔으면 1위를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 아휴, 예,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래요. 뭐 저보다 뭐 능력도 월등하게 뛰어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받는, 하지만은 저보다 몇 살 어리죠? 한 30살 어린가요? 네, 저보다 한 30살쯤 어린 그 선수가 껌을 씹는 모습이 질겅질겅 턱 이렇게 개고서 질겅질겅 씹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래서 불성실하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금메달 땄어요. 그때는 전승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뛰던 선수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건 아니겠죠. 한데 그 당시에 이용규 선수, 정근우 선수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발로 나가면 도로하고 뭐하고. 이번에 아무도 안 뛰었잖아요. 열심히 뛰면 살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제 생각은 답답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1루까지 설렁설렁 걸어가다가 야수가 공을 잡았다 놓쳤는데 다시 급하게 던지려고 보니까 걸어오다 보니까 툭 던져도 되겠다, 이런 식의 장면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메달도 못 떴다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오랜만에 정식 종목이 된 야구에서 디펜딩 챔피언인데 4등 했다, 메달 못 땄다, 이래서 화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불성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야구 국가대표의 선배님들 복싱으로 진짜 죽도록 맞으면서 어떻게든지 맞는 거, 아픈 거 기를 쓰고 이겨내면서 같이 때리고 해서 메달 따셨었어요. 메달을 못 따더라도 정말 죽도록 맞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애를 쓰셨어요. 이번 야구 국가대표 정말 한심합니다. 열심히 하셨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물론 김현수 선수, 이의리 선수 열심히 하신다는 분 계셨습니다. 한데 모두가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일본한테 지다가 역전 2점짜리 홈런을 치셨던 이승엽 선수, 그리고 지다가 안타를 치고 두 손을 뻗으면서 신나서 일루로 뛰어나가시던 이종범 선수,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야구 이제는 싫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한심해서요. 약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모여서 방역수칙 어리고 수길이나 처먹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